오늘 알아볼 것은 영미권의 파마첵스 사건입니다. 각국을 대표하는 투표 대참사 사건이라 하면 한국은 파마첵스, 일본은 이나즈마 11 등 특히 굵직한 사건들이 있는데 영미권은 어찌된 게 트롤링의 본고장이라 그런가 하나하나의 스케일이 남다르더라고요. 자, 오늘은 타임지 온라인 투표 1위에 선정된 그 인물, 3,400억짜리 탐사선이 가지게 된 얼탱이 없는 이름 등 정신나간 스케일로 벌어졌던 영미권의 파마첵스 사건들에 대해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마첵스 시리즈를 다룰 때마다 꼭 얼굴을 비추는 나라가 있죠. 저희가 갈 나라를 정해주세요. 북한. 방문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도 하고 독재자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트롤링에 최적화된 선택지다 이 말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영미권에는 노스 코리아 이즈 베스트 코리아란 밈이 있을 만큼 북한 그리고 김정은의 존재는 밈 그 자체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때문에 투표 때마다 어김없이 그들이 등장하곤 하는데 이번에는 그 북한의 김정은을 어디로 밀어 올리냐. 자, 첫 번째 사건은 김정은 타임지 올해의 인물 1위 사건입니다. 파마첵스 시리즈를 쭉 봐오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2001년 일본 인터넷 트롤러들에 의해 웃음거리였던 타시로 마사시가 타임지 올해의 인물 인터넷 투표에서 1위로 자리매김했던 그 사건. 이 올해의 인물이란 타이틀이 가진 파급력과 무게감 덕분에 타임지 온라인 투표에는 항상 투표를 망치려는 트롤러들이 들끓는단 말이죠. 2012년의 투표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아랍의 봄이 끝난 후 당선된 이집트 최초의 민선 대통령 무함마드 무르시가 당시 1위를 달리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좀 심심해. 1년에 한 번 하는 투표인데 요렇게 뽑힐 만한 사람 뽑히면서 밍숭맹숭하게 투표가 끝난다? 그건 못 참겠다 이거죠. 하여간 매운맛 참 좋아해, 그죠? 때문에 4챈의 한 게시물을 중점으로 각지의 도사리는 트롤러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제군들, 큰 거 온다. 이집트인들이 우리들의 빅꿀잼을 망치려 들고 있다. 우리는 맞서 싸워야만 한다.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를 승리자로 만들자. 왜냐면 North Korea is the best Korea. 이 개 미친놈들은 툴까지 만들어서 본격적인 트롤링을 시작합니다. 툴 이름부터가 보드커, 투표 폭격기였으니 그 각오가 짐작이 되죠. 자신들의 화력을 자랑이라도 하듯 순식간에 김정은에게 400만 표가 쏟아졌고 원래 1등이었던 무르시와 10배에 가까운 격차를 벌립니다. 저기 아래 재상이 형도 있네. 자, 이렇게 손쉽게 1등은 탈환했는데 근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초창기엔 랭크도 되지 않았던 후보들이 마구잡이로 상위권에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겁니다. 코미디언 존 스튜어트, 사회현상이었던 불법 체류, 체조 금메달리스트 개비 더글라스 등 다들 무서운 속도로 김정은을 뒤쫓기 시작했죠. 이게 뭘까요? 어둠의 존사모, 원사모, 개사모들이 합심하기 시작한 걸까요? 그렇다고 하기엔 다른 후보들도 비슷하게 추격해오는 겁니다. 김정은의 1위 자리가 점차 위태로워지던 그때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오죠. 그거 세로 드립인데요. 에? KJU 가스 체인버스. 예, 김정은 가스실. 이 미친놈들은 김정은을 1위로 올리는 데에 그치지 않고 아예 투표 결과로 세로 드립을 조지고 있었던 겁니다. 가스 체인버는 2004년에 보도된 북한의 정치 수용소를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나라에선 아우지로 불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거를 세로 드립으로, 그것도 투표에서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야. 하여간 얘네 돌려먹을 때는 세로 드립이 최고야, 그지? 근데 1위 밀어주기는 화력만 집중하면 되니까 그렇다 쳐도 세로 드립 같은, 그것도 13글자나 되는 정교한 작업을 투표에서 버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거냐? 말해 뭐합니까? 4챈은 그 유명한 어나니머스의 뿌리잖아요, 뿌리. JS5란 유저가 직접 툴을 만들고 배포하여 이 정교한 작업을 해낸 겁니다. 얘네 이런 거엔 진짜 진심이라니까. 하지만 이번에도 파마첵스 시리즈를 쭉 봐오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2001년에 그 타시로 마사시도 타임지에 의해서 후보 퇴출 당했던 거. 이번엔 후보 퇴출을 하기엔 그 수가 너무 많으니까 길이 했다고 무조건 올해의 인물 아니야. 니들이 원하던 상황 안 만들어줘. 하며 못을 박았고 실제로도 2012년 올해의 인물은 버락 오바마로 선정되었죠. 근데 트롤러 지들도 안 될 거 알고 있긴 했어요. 그냥 이런 역대급 세로들이 완성시킨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분위기더라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등남을 했었죠. 근데 이름을 아이고야, 이거 용언도 아니고 읽지도 못하게 지어놨더라고요. 무식한 놈들은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이런 건가? 아무튼 자기 의지와는 달리 우스꽝스러운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도 충분히 있죠. 여기 영국의 한 탐사선도 그러합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땅에 처박힌 영국 탐사선의 위험입니다. 2016년 영국의 자연환경연구회는 연구를 위해 탐사선을 하나 제작하기로 하는데요. 그 제작 비용이 무려 2억 파운드, 한화로 3,400억이나 되는 어마무시한 연구선 제작 계획을 발표합니다. 해양 탐사 로봇, 헬기 보관소, 심지어 상점까지 배에 들일 만큼 배가 컸어요. 북극과 남극 바다를 누빌 역대급 선박이었다고. 이거 이름 잘 지어야겠죠. 영국을 그야말로 대양 연구의 선두 주자로 끌어올릴 선박인데 때문에 NERC는 기가 막힌 한 수를 떠올려냅니다. 사람들한테 투표를 받으면 개쩌는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뭐 씨, 천재냐?
아마 공부를 많이 하셨을 분들이라 인터넷이 어떤 곳인지 몰랐던 걸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1위를 달리던 이름도 진짜 개 얼탱이가 없었는데 이름이 뭐였냐, 이거 진짜 개웃깁니다. 배꼽 빠질 준비하십시오. 이름이 뭐냐면 나다 이 씹새끼야. 바로 보티 맥 보티 페이스. 뭔 말이야 씨발. 예, 이게 뭐냐 하면요, 이게 영미권의 이름 드립입니다. 유래는 이자리인데 직역하면 부엉부엉하는 부엉 얼굴씨라는 거죠. 이게 유행하여 일반명사 플러스 Y 띄고 맥 플러스 일반명사 플러스 페이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일종의 농담이 있는데 사실 언어가 다르니까 와닿지가 않죠. 그냥 우리로 치면 주차왕 파킹, 정글왕 갱킹, 밀폐왕 고무패킹, 목사왕 마틴 루터킹, 로봇왕 미잉치킹, 일로왕 너이세킹과 같은 이름 드립인 거지 이게. 그러니까 보티 맥 보트 페이스는 항해왕 바이킹 정도로 로컬라이징 할 수 있는 거겠죠. 아무튼 이거 어떡해요. 지금 존나 대양연구에 한 줄기 빛이 될 3,400억짜리 초대형 선박 이름이 항해왕 바이킹 이따구로 지어내기 생긴 거 아니야 지금. 아씨, 얘들아 조졌다. 이 이름 말고 다른 후보 뭐 없냐? 예, 일단 우사인 보트호 있습니다. 와씨 존나 추워 호도 있어요. 빙산이다. 호도 있는데 어떡하죠? 이 보티 맥 보트페이스란 이름을 후보로 넣자고 제안한 사람이 BBC에서 라디오를 진행하던 제임스 핸드란 사람이었거든요. 저 NERC님들 두개 잡았겠습니다. NERC도 1등 이름을 무조건 사용하는 건 아니다 라고 보험을 들긴 했는데 민심이 진짜 제대로 뿔나있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12만 표가 몰렸습니다. 12만 표가. 사이트가 터져 나갈 정도였다고. 근데 이게 일단 투표한 사람들이야 웃기지 연구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3,400억짜리 배 이름이 항해왕 바이킹? 와 바이킹 멋져! 안 된다니까. 결국 연구소 측은 유명 동물학자이자 방송인인 데이비드 애튼버러의 이름을 따 RRSR 데이비드 애턴버러란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건 투표한 사람들도 꼴봤죠 솔직히. 아니 막말로 항해왕 바이킹에 뭐 욕설이 포함된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웃긴 이름인 건데 니들이 투표하라 해놓고 이렇게 팽하는 게 말이나 되냐 이겁니다. 결국 change.org란 청원 사이트에 다시 항해왕 바이킹으로 이름 바꾸란 청원이 등장했고 여기에 무려 3,800명이 지지를 표했죠. 때문에 NERC는 데이비드 애튼버러호에 적재된 무인 잠수정에 보트 맥 보트 페이스란 이름을 붙이고 이를 각인시키는 것으로 타협합니다. 잠수정인데 이름이 보트인 것도 나름 골 때리긴 하죠. 뭐 과천 서울레들 아니고. 아무튼 보티 맥 보트 페이스는 현재까지도 잘 운행 중이라 합니다. 그와 별개로 이 사건 자체가 워낙 이슈가 되는 바람에 이 장명 드립이 재유행하기도 했는데요. 경주마의 이름을 홀시 맥 홀스페이스, 우리로 치면 경마왕 파워워킹, 구글의 문법 분석 소프트웨어 이름은 파시 맥 파스페이스, 우리로 치면 확인왕 체킹, 스웨덴의 운송회사가 대박인데 얘네도 새로운 열차의 이름 장명을 위해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트레이니 맥 트레인 페이스가 1위로 선정됩니다. 이름도 그렇게 지었고요. 우리로 치면 전처럼 뭐 죄송하고요. 아무튼 우리도 투표 개작살 나면 파마첵스 당했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영미권에서도 투표가 개작살 났을 때 맥 보트 페이싱이란 표현을 쓰기도 한다는 거. 여기 바다를 자유롭게 누비며 노래하는 고래가 한 마리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바다 위에는 그의 자유를 위협하는 인간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 고래가 계속해서 노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고래의 이름을 기억해주세요. 이 고래의 이름은 미스터 스플래시패드! 자, 세 번째 사건은 와일리 맥 와일페이스입니다. 아까 그 사건이랑 똑같아요. 이 고래 이름이 미스터 스플래시 팬츠라니까. 아니 고래 이름이 어떻게 개쩔은 바지. 사건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환경보호 단체 그린피스는 과거부터 고래 보호에 힘을 써왔습니다. 실제로 1986년 IWC에 의해 상업적 포경이 금지되기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일본이죠. 일본은 전통적으로 고래를 식용으로 즐기던 나라였거든요. 때문에 현재도 전 세계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래 니들은 지져라 나는 이빨 나만의 길을 간다 하고 있습니다. 2007년 당시 일본에서는 연간 약 50마리의 혹등고래가 포경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린피스는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위대한 고래의 여행이란 캠페인을 개최합니다. 그들은 한 혹등고래를 골라 위성을 통해 추적하기로 하고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하죠. 그린피스가 내부적으로 먼저 이름을 생각해 봤는데 이게 어찌된 게 하나같이 맘에 들고 기똥찬 거야. 뭐 다들 장명소 차려도 되겠어. 때문에 그들은 그중 어떤 이름이 가장 어울릴까 장고에 장고를 거듭합니다. 밤낮 없이 고민하여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사람들한테 투표를 받으면 개쩌는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와씨 천재냐?
역사는 반복됩니다. 실제로 당시 일본의 성이자 바다의 사랑이란 뜻을 가진 마나미, 스페인의 성이자 자유라는 뜻을 가진 리베르타 등등 이쁜 후보가 많았는데 준내 뜬금없는 후보도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미스터 스플래시 팬츠, 번역하면 개쩌는 바지씨인 겁니다. 스플래시는 2000년 초중반에 유행한 영미권의 표현인데 원래 스플래시란 단어가 튄다란 뜻이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튄다랑 똑같은 거지. 근데 너무 올드해 보여서 저는 그냥 쩐다로 바꾼 거고요. 크크, 올드한 건 님 나이야. 아무튼 이게 그린피스 자기들도 트롤픽인 건 알고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자기들도 이름 뜻 설명란에다가 It is just too funny to leave out, 이 이름 빼기에는 너무 웃기지 않냐 크크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때가 아직 2000년대 중반이라 그런가 인터넷이 얼마나 매운지 몰랐던 겁니다. 아, 이렇게 상징적인 고래인데 누가 개쩌는 바지씨란 이름에 투표하겠냐 크크. 아주 순진에 빠졌죠. 통영의 한 나라에서 2004년에 벌어진 대참사를 확인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무튼 당연히 이 투표는 트롤러들의 눈에 딱 걸려 불판 위에 오르고 맙니다. 레딧에 미스터 스플래시 팬츠에 투표하자는 글이 올라오며 계전을 알렸고 해당 글에 추천만 약 1600개가 박히며 순식간에 불판이 달궈졌죠. 그리고 인터넷의 특성상 레딧뿐만 아니라 4chan, 보잉보잉, 딕 등 여러 사이트로 이 소식이 퍼져나갔고요. 그린피스는 처음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고 얼씨구나, 우리 캠페인이 뭔가 많은 관심을 받는구나 하고 신났지만 와서 죄다 개쩌는 바지씨에 투표하는 것을 보고 뭔가 잘못됐음을 감지합니다. 득표율 5%에 불과했던 개쩌는 바지씨가 75%로 치솟았고 이 흐름은 투표 마감일인 11월 30일까지 유지되었죠. 근데 여기 있어? 그린피스는 잠깐 타임을 외칩니다. 이거 투표 잘못됐다,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이거지. 그러면서 공개한 자료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뭐냐, 일단 이 투표도 준내게 어술해서 쿠키를 비활성화하면 광클에서 투표를 할 수 있었단 말이죠. 이건 애리조나 IP를 사용하는 어떤 미친놈의 클릭 횟수를 분당 그래프로 표시한 겁니다. 이거 보세요. 그래프가 들쭉날쭉한 거 보면 이게 수동으로 눌렀다는 건데 분당 거진 150번씩, 그러니까 거의 0.4초당 한 번씩 38분 내내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중간 힘들어하는 흔적들 보이시죠? 아, 이거 오토마우스 쓰지 그냥. 해서 그린피스 측은 이 새끼 이거 폭주한 거 봐라, 이게 사람 새끼냐 버서커지, 이건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다, 내가 무르자고는 안 할 테니까 딱 일주일만 투표 더 하자 하고 투표 마감일을 12월 7일로 밀어버렸죠. 근데 일주일이란 시간을 얻은 건 그린피스만이 아니죠. 트롤러들도 심기일전할 시간을 똑같이 얻은 겁니다. 지금 이 흐름이 페이스북까지 넘어가 당신의 양심에 당신의 개쩌는 바지씨에게 투표하세요 라는 표 아래 더욱더 많은 표가 몰리기 시작했고요. 레딧에서는 관리자가 직접 로고를 개쩌는 바지씨로 바꾸며 투표를 독려하기 이릅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아득바득 밀었던 투표의 결과는 총 15만 표 중 12만 표를 득표, 미스터 스플래시 팬츠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합니다. 심지어 일주일 전보다 5%가 더 올랐어. 결국 두 손 두 발 닫은 그린피스는 고래에게 미스터 스플래시 팬츠란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린피스의 전략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게, 솔직히 미스터 스플래시 팬츠가 부정적인 뜻도 아니라서 그 정도 이름이야 붙일 수 있죠. 근데 일부러 약간 이건 좀 이런 스탠스를 취하니까 어그로가 미친듯이 끌려서 이 캠페인 자체가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광고 전문가인 러셀 데이비스는 이 캠페인을 두고 뉴 미디어 마케팅의 결정적인 순간 중 하나라는 평을 했고요. 레딧의 창립자인 알렉시스 오하니안도 이후 테드 강연에 나와 이 사건을 언급하며 인터넷은 미스터 스플래시 팬츠를 사랑했고 그린피스는 이를 통해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였다라는 평을 했죠. 실제로도 해당 캠페인이 큰 이슈몰이를 하며 당시 일본 정부 측에서 포경 활동을 잠시나마 중지하기도 했다는 거. 자, 여기까지 영미권의 파마첵스 사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말이죠, 이 투표 마케팅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득이고 되면 되는 대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득이고 어쩌면 개꿀일지도. 또 보죠.